일본 사람들은 정말 쌀쌀 맞나요? 저는 문화심리학자 한민이라고 합니다. 문화심리학자라고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분야 자체가 이렇게 큰 분야가 아니라서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안 계십니다. 문화심리학을 전공하신 계기가 있나요? 저는 그 사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심리학과가 이제 향후에 크게 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옛날 이제 역사책 같은 거 보고 있고 이제 그러다가 제대하고 왔는데 비교문화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90년대에 이 문화적인 주제가 굉장히 떴었어요. 심리학에서 전공도 막 생기는 분위기였고 국내에 이 길이다 해서 이제 들어갔죠. 한국과 일본을 연구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도 심리학에서는 동양 서양 비교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문화 자체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동아시아 내에서도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하고 꽤 많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침 또 그때 일본 분이 저희 연구실에 선배님으로 계셨어요. 이누미야 요시유키 교수님이라고. 또 이제 그분이 그때 이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만한 그 개념을 하나 제안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좀 관심을 갖게 됐죠. 야동과 먹방이 심리적인 공통점이 있다고. 네네네. 그게 이제 제 책의 제일 앞부분에 들어가는 주제인데 그 야동하면은 뭔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시선을 끌 것 같아서 앞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동과 먹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두 나라 사람들의 동기는 대인관계의 욕구라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가까이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죠. 이유는 어떤?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제 만족스러운 게 있는데 뭐 현대 사회에는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다양한 이제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퇴근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좀 먹방을 틀어놓고 같이 먹는 것처럼 마치 먹는다든지 또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팅창이 옆에 달리지 않습니까?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드셔보세요 라든가. 그러면 또 그 유튜버는 그걸 또 반영을 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내 생활에서는 직접 충족할 수 없는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먹방에서는. 그리고 이제 야동에서는 일본은 이제 예전부터 그 성진국이라고 할 만큼 그쪽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대인 욕구일 수 있다고 봤어요. 대인 관계 중에서 사실 성이라는 행위가 가장 밀접한 행위지 않습니까? 이성끼리 하는 거긴 하지만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가로막는 것도 없이 말 그대로 맨몸으로 부딪히는 건데 그만큼 일본인들의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일본적인 부분이 관찰자로서 보는 형태라는 거죠. 일본의 예능을 보면 이제 몰래카메라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의 어떤 그 사회 분위기, 규칙 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생활에 관여 또는 개입을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몰래카메라라는 것은 방송국에서 찍는 거니까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거 남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쾌감이 있는 거죠. 클럽이나 공연을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떼창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나라에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의 공연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떼창을 안 해요. 심지어 가수가 Sing with me 뭐 같이 해주세요 해도 안 해. 일부 몇 명이 이제 따라 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깨는 거 있죠. 되게 어색하고 반응을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박수는 쳐요. 근데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없이 박수만 치기 때문에 더 썰렁한 그런 이분들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관객으로서 나의 선이 있습니다. 공연은 뮤지션의 것, 뮤지션이 자기의 그런 거를 펼쳐놓는 무대.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관객으로 가 있는 거죠. 저 사람 거를 들으러. 어느 이상의 소리를 내는 거를 굉장히 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선이 없습니다. 내가 공연을 가는 이유는 내가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공연을 볼까? 같이 노래를 하는 거고 그거를 또 뮤지션이 좋아하면 더 신나고 이런 것들이 전통극의 형식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탈춤 추는 분들이 관객들한테 막 얘기를 걸고 관객들을 불러서 무대에 막 세우고 또 관객들은 뭐 하다가 연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본에는 그런 형식의 극은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쌀쌀 맞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 있다, 선을 지킨다라는 이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쌀쌀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피상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보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돌려서 깐다. 네네, 그런 거는 있죠. 특히 뭐 일본에서도 교토 분들이 그게 좀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적 뉘앙스까지 다 아시는 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다고도 잘 얘기를 안 하시고요. 잘 모르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좋다, 친절하다라고 많이 느끼시죠. 근데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친해졌다 싶으면은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어놨는데 그쪽에서 그만큼 안 오면은 또 섭섭해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일본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은 항상 좀 벽이 느껴지는 거죠. 일본 분들한테는 이제 기대를 조금 접을 필요가 있죠. 우리식으로 우리가 이만큼 친해졌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뭐 니네 집에 한번 가도 되니? 그건 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어떤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선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시면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 심리학을 하면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게 이렇게 일반화가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나는 안 그런 사람 아는데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죠. 하도 저도 방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긴 논리가 그 문화의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보편성의 차원과 상대성의 차원, 그리고 이제 개별성의 차원이라고 있는데, 보편성의 차원은 이제 동물로서, 인간 종으로서 갖는 보편성이죠. 먹고 자고 싸고 결혼하고 뭐 이제 집 살라고 그러고 뭐 하는 그런 보편적인 행동은 어느 나라나 똑같죠. 일본 사람도 뭐 시집 장가 가고 뭐 먹고 자고 입고 다 한다. 한국도 똑같고 여기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개별성의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의 차원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도 천차만별이고 일본 사람 중에도 천차만별이에요. 뭐 선을 한국 사람들은 넘는다, 일본 사람들은 긋는다 해도 선을 되게 잘 지키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선을 또 넘어 다니는 일본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화라는 차원은 그 중간에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뭐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다 보니까 개인차는 반영이 안 된, 그러나 보편적인 차원보다는 구별이 되는 차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